안녕하세요. 국립청주박물관 금속문화재 21선 녹이다, 두드리다, 다듬다 특별전의 큐레이터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편에 이어서 이양수 관장님이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네, 안녕하세요. 국립청주박물관 관장 이양수입니다. 관장님, 이번 특별전 21선 중에서 무려 9에서 21선까지 미술사 관련 전시품입니다. 그만큼 이번 전시에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소 미술사 전시품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약한 것들로 해서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강한 걸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부가 시작되면서 공은 저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강건호 선생님에게 제가 날카로운 질문들을 이렇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면은 다양한 부처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부처님 아닌 분들도 아마 있는 것 같은데 크기가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저렇게 작은 부처님들은 도대체 어디에 쓰던 건가요? 그냥 뭐 법당에다 이렇게 모셔두기에는 너무나도 작고 형체도 잘 알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져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불상을 만든 이유는 여러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작은 불상들의 경우 호지불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아무래도 작은 불상들은 개인이 가지고 다닐 수 있고 어디서든 예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발원자들은 자신의 염원을 담아 불상을 만들고 공공의 장소 혹은 자신만의 공간에서 불상에 예배를 올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큰 부처님이나 작은 부처님이나 그 의미는 같다는 그런 해석으로 들립니다. 맞는가요? 예, 맞습니다. 예, 부처님의 크기와 상관없이 불심은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기 있는 이것은 뭘까요? 여기 옆에 부처님 같은 분이 양옆에 있긴 한데 뭐랄까요? 비행기 같기도 하고 우주선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네, 그것은 이제 광배입니다. 지금 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처님은 아니고요. 양쪽에 계신 두 분은 이제 보살상입니다. 중간에 이제 불입상이 올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부처상이 있으면 뒤쪽에 이제 저런 광배를 만들어서 이제 안치해서 예배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 뒷면에는 어려운 한자가 적혀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예, 바로 건흥 5년이 새겨져 있는 글입니다. 광배 앞면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화불이 보이고 뒷면에 명문이 있습니다. 명문의 내용을 보면 건흥 5년 병진에 불제자 청신녀 상부 아음이 석가모니상, 즉 석가모니상을 만든다. 바라건대 나고 나는 세상에서마다 불을 만나 법을 듣게 되고 일체 중생이 이 소원을 같이 하게 해달라.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를 통해서 이 앞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본인이 석가모니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염원을 또 기원하고 또 이루게 해달라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네. 네, 이쪽에는 부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에 보니까 종이 한 개 이렇게 독립장에 들어가 있네요. 아마 귀중한 거라서 별도의 공간에 이렇게 놔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왜 무슨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독립장에 들어가 있는 걸까요? 네, 여기 이 주제는 불심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문화재는 청주 운천동 출토 동종입니다. 이 동종은 상원사종, 성덕대왕 신중과 함께 국내에 나와 있는 통일신라시대 범종입니다. 해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옆에 있는 것은 뭘까요? 징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 보니까 연꽃무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연꽃무늬는 이 종에서도 이렇게 있어서 아마 이렇게 두들기는 소리를 내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의미를 가진 인물입니까? 여기는 이제 금복, 즉 쇠북입니다. 쇠북은 절에서 공양을 올리거나 사람을 모으는 데 사용한 이제 소리가 나는 금속 공예품입니다. 뒷면에는 소리를 내기 위한 공명구, 즉 구멍이 뚫려 있고요. 이 쇠북들은 모두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무엇으로 발언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불교 공예사 연구에 대단히 중요한 자료라는 겁니다. 네, 여기 있는 전시품들은 저도 본 적이 있는 전시품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찰에 대웅전이나 큰 불당 앞에 가면은 부처님 앞에 놓여 있는
향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쪽에 다리가 3개 달린 향로는 좀 못 본 것도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작은 향로, 뭐 청동기하고 여기 있는 이것도 사실은 형태는 비슷한데 크기는 좀 작네요. 작고 크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 뚜껑에 구멍이 있어서 뭔가 향로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리고 이 보면은 손잡이도 있어서 들고 다닐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여기 가운데가 또 뾰족해서 들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디에 쓰던 거고 어떤 것들입니까? 거는 향로입니다. 거는 네, 거는 향로는 고려시대 산해사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불단위에 놓여있는 향원과는 달리 걸거나 매달 수 있는 고리가 있다는 점에서 특징입니다. 산해사 유물 중에는 그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수각향로도 있습니다.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맨 아래 받침에 짐승다리 모양의 다리가 3개가 달려 있어서 수각향로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향은 악취를 없애는 청정을 표시하는 것으로 생사의 번뇌와 때를 없앤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불법에 뛰어난 공덕을 향에 비유하여 개향, 해향이라고도 하고, 부처를 모신 불전을 높여서 향실, 향전이라고도 부릅니다. 번뇌를 없앤다, 그리고 뭐 나쁜 걸 없앤다, 그런 것들이 향으로서 이루어지는 거군요. 근데 저쪽에 보면은 무기처럼 생긴 금강명과 금강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런 것들도 뭐 그런 실제로 싸움에는 사용하지는 못할 것 같지만 그런 악기를 묻히든지 뭐 그런 거 할 때 쓰는 것 같은데, 저런 것들도 그런 것인가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금강저와 금강령이 모두 불교의식 때 사용하는 금속 공예품입니다. 금강저는 마음에 깃든 번뇌를 없애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양쪽 끝에 있는 고는 창 모양의 중심축에 양옆으로 불꽃 모양의 장식이 있는데요. 이런 형식의 금강저는 상고조라고 합니다. 금강령은 손잡이가 금강저와 같은 모양이며 종과 금강저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여기 산해사 금강령은 몸체에 2명의 천인과 악기를 밟고 있는 사천왕이 정교하게 묘사되어 있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렇군요.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 유물이고 되게 세밀한 문양들이 있어서 그 문양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는 청동 거울이 있는 곳이군요. 예, 거울은 저도 좀 아는데, 근데 아쉽게도 제가 삼국시대 이전의 거울만 공부를 해서 여기 있는 고려시대의 거울은 그리 잘 모르는데, 특히 이쪽의 거울을 보니까 제가 아는 거울과 달리 모양도 다르고 어려운 글자도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거울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이 청동 거울은 황비창천이 새겨져 있는 거울과 용나무 정강무늬 거울입니다. 이 중 오른쪽의 황비창천은 밝게 빛나는 창성한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확인되는 거울의 형태는 원형과 팔릉형이며 중국 송나라 청동 거울의 영향을 받아 제작되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거울은 올해 우리가 강건우 선생님께서 그 4D 시네마 만들고 있는 거하고 같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그러면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네, 관장님의 아주 전폭적인 그 지원으로 2019년 철의 여행, 2020년 영혼의 세계에 이어서 황비창천명을 주제로 하여 실감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철의 여행이 시공간, 그 다음에 영혼의 세계가 지옥과 천국을 오가는 것이었다면 이번 컨텐츠인 황비창천은 바닷속 이야기입니다. 실감나는 영상을 준비 중이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실감 컨텐츠는 내년에 무신간 4D 시네마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년이 되면은 우리가 이 새로 만들어지는 상설 전시실도 볼 수 있고 새로운 황비창천을 주제로 한 4D 시네마도 볼 수 있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상설 전시실도 볼 수가 있고 무신간 4D 시네마실 같은 경우는 철의 여행, 영혼의 세계, 황비창천 총 3가지 영상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골라볼 수 있는 재미가 생기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 전시는 사실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국립청주박물관이 자랑하는 21개의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유물들을 소개하고 있는 전시고요. 올해 12월 19일까지 전시를 개최하니까 많은 관람객들이 오셔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같이 저에게 좋은 설명을 해주신 강건우 학예공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